7일에 방송된 KBS ETV 11 드라마 태풍의 신부에서는 별점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정모연이 은서연의 별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놀라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윤산들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려다 강바다가 저지른 일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강태풍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알고 정류장으로 달려온 은서연은 가지마, 제발 돌아와, 사랑해, 사랑한다고 라고 울먹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산들은 한 번만 다시 말해줄래? 라고 물으며 다가갔고 은서연은 가지마, 사랑해 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은서연을 끌어안은 윤산들은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 바람아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사과하는 은서연에 그는 괜찮아, 이렇게 늦지 않게 다시 잡아줬잖아 라며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강바다는 은서연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윤산들이 사라졌다며 공항에도 탑승객 명단에도 없다고 초조해했습니다. 그 말에 은서연은 찾을 거 없어, 윤 실장님 안 떠났으니까 라며 강바다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미쳤냐며 분노하는 강바다에 그는 어떻게 사람 목숨으로 장난을 쳐, 어떻게 그딴 쇼를 하느냐고. 당신을 걱정했던 내가 한심해. 그 거짓말 때문에 윤 실장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했는지 알아?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강바다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오빠도 르블랑도 전부 내 거였어. 날 이렇게 만든 건 다 너야. 은서연 너 때문이라고 라고 말했고 은서연은 아니,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당신 자신이야. 앞으로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난 흔들림 없을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윤산들을 만난 강태풍은 이제 발 뻗고 자겠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소 지은 윤산들은 이번 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 라고 말했고 강태풍은 반지를 꼭 은서연에게 끼워주라고 응원했습니다. 강바다는 윤산들을 붙잡고 처음부터 이러려던 건 아니었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한 건데 남인순이 꾸민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넘어가지 않은 윤산들은 강바다에게 난 너한테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어.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 널 참아줬어. 넌 나한테 좋은 동생이자 친구이자 동료였으니까. 하지만 더는 참아줄 수 없겠다. 오빠라는 소리도 듣기 힘들어. 넌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차갑게 말하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쫓아가려는 자신을 붙잡고 윤산들을 놔주라는 강태풍의 강바다는 너지. 산들 오빠한테 내 얘기한 거.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야? 너도 이렇게 만든 인간들도 절대 가만히 안 둬. 라고 분노했습니다. 윤산들과 은서연은 강백산을 찾아 헤어지지 않을 것이며 강바다와의 일은 회사와 별개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백산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여. 좋아. 앞으로 두 사람 르블랑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봐.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때 강바다가 도착하고 두 사람에게 나가보라 말한 강백산은 그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말했잖아. 네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또 한 번 내 말을 어길 시 팀장 자리는 물론 유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야. 넌 이 강백산 딸이야. 그까짓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나도 널 정신병원에 쳐넣고 싶지 않아. 라고 경고했습니다. 스케줄로 나가버린 강백산의 강바다는 남인순에게 전화해 모두가 알아버렸다며 손을 써보라고 오열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남인순의 강바다는 엄마가 못하면 내가 은서연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남인순은 은서연을 불러내 박윤재와 행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냐며 한번 헤어졌던 사이니 끝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말에 은서연은 당신의 그 말, 그 눈물 모두 거짓이었어 라고 분노하며 아니요. 강 팀장, 사모님 거짓말에 속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어요.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남인수는 두 사람을 어떻게든 찢어놓고 르블랑에서 내보낼 것이라 협박했고 은서연은 제가 르블랑에서 쫓겨날 일은 없을 거예요. 절 고용하신 분은 사모님이 아니라 회장님이시니까요. 만일 부당해고 하신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겁니다. 라고 받아치며 강바다나 신경 쓰라고 말했습니다. 강백산이 강바다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한 것 같다고 말한 은서연은 남인순에게 저보단 따님 단속부터 하세요. 제 어머니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분노하며 사라진 남인순의 은서연은
당신 같은 사람도 어머니라며 내 모든 걸 버려가며 사랑했어. 그 시간이 너무 허망해. 기다려요. 내가 받은 상처 모두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라고 분노를 삼켰습니다. 윤산들 앞에 꽃을 들고 나타난 은서연은 항상 받기만 했다며 청혼은 내가 먼저 해주고 싶어. 나랑 결혼하자 라고 프러포즈했습니다. 감동한 윤산들의 그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한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오는 거래. 난 오빠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줄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은서연 손에 프러포즈 반지를 끼운 윤산들은 이건 내 대다.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할 운명이었어. 내가 널 처음 만났던 날 내 이름 듣고 무슨 생각한지 알아? 우리 둘이 만나면 산들바람이라고 미소 지었다. 서로에게 산들바람이 되어주자 말한 윤산들은 기쁠 때는 웃음을 실어 나르고 힘들 때는 서로의 땀을 식혀주자 라고 말했고 은서연은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덧붙였습니다. 정모연은 윤산들과 은서연에게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켰다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홍조의 아버지 유품에서 화재 사고 기사가 있는 게 걸렸다 말한 윤산들은 자신의 아버지도 그 사건을 알아보다 돌아가셨다고 밝혔습니다. 은서연은 윤재하가 부모님 사고를 재수사하려다 낚시터에서 사고를 당했고 별아리 화재 사고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놀란 정모연은 내가 기억이 있었다면 그 화재 기사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를 텐데 도움이 못 돼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품 상자 속 딸랑이를 들어 흔들던 정모연은 다시 두통을 느꼈고 과거 남편 꿈에 별이 쏟아져 아기 이름을 별이로 붙이게 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은서연 어깨에서 발견했던 별 모양 점을 떠올린 정모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며 은서연 집을 찾은 정모연은 이상하게 들릴 거 아는데요. 지난번 서연 씨 어깨에 점 있는 걸 봤었는데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위아해하던 은서연은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정모연의 어깨에 점을 보여줬습니다. 정모연은 아기를 낳았을 때 있었던 어깨점과 은서연의 어깨점을 보고 별점이라고 중얼거렸고 내 기억 속에 숨어있던 아이가 별이라고 불렀던 아이가 서연아라고 울컥하는 장면으로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화 예고입니다. 정모연은 남편의 비밀상자에서 발견한 성선병원에 대해 직원을 시켜 알아보고 보고를 받습니다. 은서연은 윤산들에게 어쩌면 생각나셨다는 별점이 내 건 아닐까? 라며 정모연이 친엄마일 것이란 기대 가득한 얘기를 하고 퇴근 후에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한 은서연은 창고에 들렀다 트럭 안에 갇힙니다. 느낌이 이상한 정모연은 윤산들에게 전화해 은서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아요. 라고 알립니다. 이에 놀라는 윤산들의 표정이 비춰지며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